지금부터 오늘 일요일 8시 세미나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AI 시대 영상 아카이브와 플랫폼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세미나는 최효진 박사님께서 잘 오가나이즈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방송 영상 아카이브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 한, 그쵸. 한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연구와 토론을 해왔고, 특히 또 외대 정보기록학과에서, 어, 그런 관련 수업, 또 세미나, 또 이런, 여러 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특히 AI 시대에 이런 영상 아카이브가 어떻게 변화하며 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런 발표와 토론회 주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상 기록의 보존, 또 그런 아카이브 활용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와 토론의 시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강진욱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강진욱 선생님은 지금 방송 영상 아카이브 시스템을 만드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제미나이 소프트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 교수를 또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욱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그 AI 시대 영상 아카이브와 플랫폼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노명한 교수님한테 사실은 제가 이걸 어떻게 발표하지라고 걱정을 했을 정도로 좀 방대한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줄여서 아카이브가 사실은 이제 좀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보기 위해서 다른 방향의 주제, 활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서 이제 지금 AI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요런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동아일보나 이런 데 인터넷에서 쭉 치면 나오는데 마치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AI가 나와서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 세상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챗GPT가 나온 지 이제 겨우 3년 정도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AI들은 사실은 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그 AI를 위한 연료라는 말로 요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nference라는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AI를 활용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inference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모델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롬프팅을 하면 이제 우리가 뭐 말을 입력하죠. 어떤 것을 찾아줘라고 하면 AI 모델, 뭐 챗GPT나 뭐 클로드나 뭐 제미나이나 뭐 이런 다양한 이제 AI 모델들이 저희한테 값을 이제 어떤 답을 가져오죠. 답변을 가져오는 그 결과들을 가져오고 이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인피어런스라고 해서 추론이라는 과정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AI 모델들을 보다 보면 어떤 결과들은 좋고 어떤 결과들은 나쁘고 그렇습니다. 이 결과들이 왜 좋고 왜 나쁘냐 이게 바로 사실은 AI 모델들 우리가 쓰는 AI 모델들의 품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답을 더 좋은 답을 가져오고 더 정확한 답을 가져오는 녀석이 좀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AI 모델을 만드는 과정들이 사실은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이번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이제 우리 한국형 AI 모델들 KAI 모델을 세계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 거기에 100조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번 정부가 또다시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자, 그럼 우리나라가 K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AI에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를 제가 조금 더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AI 아래쪽에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휘발유 같은 것이고 AI 모델이 이제 엔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리아 슈츠케버라는 이 친구가 이제 오픈 AI를 이제 공동으로 창업한 사람인데 데이터는 AI의 화석 연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화석 연료라고 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는 이제 fuel이다라고 fuel of AI라고 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일리아 슈츠케버가 작년에 한 말이
데이터는 AI의 화석 연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정된 양이 있다. 이 데이터가 무한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인터넷에 만드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지만 이제 이게 무한정이 아니라 한정된 양으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데이터는 AI의 화석 연료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라벨링이 되어 있는 AI 엔진을 훈련하기 위한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이제 데이터다.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GPU나 이런 이제 하드웨어 자원들을 통해서 이제 훈련들을 시키게 되는 거죠. 네. GPU도 중요하고 GPU를 많이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넣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더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규모 고품질의 이제 학습용 데이터셋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대단히 비하를 잘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에다가 어떤 글들을 쓰는 거, 이건 사람 얼굴이야, 이건 자동차야, 이거는 번호판이야, 라는 것들을 계속 입력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알게 되지만 컴퓨터는 그걸 직관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데이터를 이제 붙이는 작업인데 이걸 이제 AI 라벨링을 구축하는 과정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아, 그거는 인형 눈알 붙이기야. 인형 눈 붙이기야. 이렇게 해서 사실은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 사실은 비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 나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아.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아라는 이야기들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요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지난 정부였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데이터 댐이라고 해서 AI 데이터 댐 혹은 이제 AI 허브라는 것들을 구축하면서 데이터들 구축을 시작했었고 이제 이번 정부에 다시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약간 좀 무시를 했다가 다시 이제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실에서는 이제 메타부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대표적인 AI 혹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100억 달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10조가 훨씬 15조의 비용이니까 회사의 사활들을 굴고 데이터 라벨링 기업이나 데이터를 사오기 위해서 비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오픈 AI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냥 그 데이터들 인터넷에서 가져다 쓰는 걸로 이해하지만 최근에는 뉴욕 타임즈하고 소송도 일어났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하고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데이터를 함부로 가져다가 니네 훈련에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훈련을 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 시장 규모가 2025년 올해도 벌써 전 세계적으로 뭐 229억 달러면 뭐 한 30조 원 정도 되겠죠. 그게 이제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에서도 100조 원이라는 돈을 이번 정부에 투자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 얼마만큼의 비용들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비용들은 AI 데이터셋, 한국형 소버린 A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들이 엄청나게 이제 투입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AI 업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국가별로 역사 인식에 대해서 왜곡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딥식이나 크웬이라고 알리바바의 모델을 가졌을 때 모델 안에서 이제 한국이 예를 들어서 만주에 대한 고구려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때 중국에 있는 엄청난 문서들을 훈련받은 모델은 파인튜닝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있는 만주나 혹은 고구려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방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한국형 엔진들이 필요하고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기택 기자님은 너무 잘 아시겠죠. 이번에 이제 그 MBC에서 MBC의 도스트 11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다른 회사였다가 이제 도스트 11으로 이름이 바뀐 곳에서 이제 작성했던 데이터예요. 유관순 열사를 MBC 3.1절 기념 공익 광고 이제 올해였죠. 올해 내보내려고 봤더니만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항복을 입은 유관순 열사를 이제 생성해줘라고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기모노풍을 입은 옷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AI 모델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응 검수하는 과정에서 아, 이러면 안 돼라고 해서 변형하는 겁니다. 노량해전을 선을 넘는 클래스라는 MBC에서 만든다고 해서 자 해봤더니만 한국의 배가 아니라 이제 목조고 이제 판옥선이 나와야 되는데 서양 범선이 나오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들을 그리라라고 했더니 갑자기 지금 보는 것처럼 중국풍의 갑옷과 투구를 쓰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한국의 데이터셋이 제대로 투입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물론 당연히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검수하고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개인들이 쓰고 이럴 때에 향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이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서양 사람들이 아, 이순신의 모습이 저런 중국하고 똑같은 투구를 썼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방송사가 혹은 우리가 만약에 AI 라벨링 업체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어떤 업체가 조그만 스타트업이 이런 영상을 생성해서 방송사에다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제작사나 아니면 그런 업체들은 다시는 방송국에 발을 못 디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쉽지 않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이번에 이제 도스트 11이 MBC하고 같이 해서 작업했던 대선 출구 영상입니다. 얼마나 AI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사진으로만 보았던 한두 장의 사진들이 AI를 통해서 현실에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이제 So let's take all one more step. 그 현기택 기자님도 그다음에 지선호 기자님도 되게 열심히 아마 보셨을 영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던 이제 아까 송기정 이제 선수가 이제 달리는 장면, 그다음에 아니면 5.18에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달리는 장면, 그다음에 이제 뭐 유관순 열사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한 장의 사진들 예를 들면 유관순 열사 같으면 이제 유관순 열사로 이제 뭐 그 예상되는 분이 감옥에서 찍었던 한 장의 사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AI를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떨 때는 보면 뭐 국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 우리 예전에 그 모습들을 엄청난 자본들이 투입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훨씬 더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성과 사실성들을 사실은 보존하고 아니면 이제 사실성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형 AI 혹은 이제 AI 라벨링 데이터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이게 저는 사실은 한국의 아카이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아카이브가 사실은 나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사진이 영상으로 변환하고 이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해요. 요런 곳에 AI 라벨링이라는 게 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노 바나나죠. 구글에서 나온 걸 해봤더니 유관순 열사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훈련들이 좀 더 나아지고 계속 이제 우리가
그 뭐죠 이제 지시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바꿔줘서 파인 튜닝이 돼서 더 잘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라벨링들이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벨링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카이브를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활용들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가 하고 있습니다. 슬랙이라고 하는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이나 IT 쪽에서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아주 작은 회사였다가 최근에 이제 그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로 이제 몇 년 전에 인수가 되고 나서 비영리 단체에 대한 비용들을 없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비영리 단체는 여기가 오픈되어 있고 무료로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무료로 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에서 슬랙이라는 곳에서 비영리 단체,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 단체에 일주일 안에 5만 달러를 지불해라. 그리고 연간 20만 달러를 내지 않으면 작업 공간들을 모두 삭제하고 기록들도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그분이 이제 그 고등학생이 인터넷에 올리고 이제 갑자기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만 슬랙이라는 이곳에서 없던 일로 하겠다. 니네들은 앞으로도 무료로 제공하겠다. 실제 그렇지만 이게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데이터들을 이제 보존할 만큼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보이스를 낼 수 없었다라면 데이터들은 삭제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주인이 우리가 아카이브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만큼 사실 아카이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카이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을 자신이 보존하고 있는 레코드 키핑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을 때만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형 AI, 한국 AI 산업에 대한 데이터 승패가 사실은 이제 데이터 확보에 달렸다라는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AI를 제공하는 이제 네이버니 카카오니 NHN이니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는 GPT 3.5나 GPT 3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자기의 데이터들 인터넷에서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뉴스 제공자라든지 크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다들 바뀌었죠. KBS도 MBC도 SBS도 아니면 다른 모든 그 신문기사 업체들도 신문기사 언론사들도 마찬가지로 내 데이터들 AI 훈련에 쓰려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저걸 맺어야 됩니다. 계약들을 맺거나 이것들을 활용하는 데 대한 이제 협의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발주자일 때는 더더욱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가 구글 데이터를, 클로드 데이터들을 또 무단으로 훈련하는 데 사용들을 하고 있고 중국 AI가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오픈 AI에 스스로 이제 프롬프팅을 해서 데이터들을 빼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의 부족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지난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AI 허브라는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AI 허브에는 한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데이터셋을 오픈 공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주고 데이터를 구축해라. 문재인 정부 때 약 5천억, 연간 5천억 가까운 돈들이 지불이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한 900개 정도의 데이터들이 들어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한국 내에서는 이제 사인을 하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은 제공자와 좀 더 추가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5건의 데이터셋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영어권에 있는 데이터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KAI라고 하는 그 이제 컨소시움에서 아마 1등을 한 N사의 이제 데이터인데요. 포탈베라는 이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한다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마우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행동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가방을 쥐는 그림입니다. 가방을 쥐다라고 나와야죠. 행동을 쥐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행동에 체포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영상들을 훈련할 때 쓰였던 데이터가 한국 데이터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델을 네이버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뭐 어떻게 보면 AI 테크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어떻더라도 기본 모델들의 많은 부분들이 영어 데이터가 쓰여서 내부에서는 시즈 혹은 그랩 혹은 뭐 캐치 등을 이제 영어를 통한 번역 과정에서 체포하다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향후에는 또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다 여기에 그리고 아카이브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2025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업은 지역 MBC가 이제 수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라벨링 하는지를 잠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업은 이제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방송 영상 자료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게 도와달라라고 이제 한국전파진흥협회 라파에서 이제 사업을 낸 겁니다. 그래서 방송 영상에 대한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방송사와 AI 기업이 협력을 해서 방송 영상 자료 기반의 고품질 AI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 달라라고 해서 이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전에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한 개 방송사마다 48.3억 원, 약 50억 원의 비용들을 지원을 해서 약 5천 시간의 AI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시간에 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비용들을 이제 주는 것들이 되고요. 그래서 18개 방송사가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된 곳이 MBC 본사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MBC 15개 지역 MBC 컨소시엄, 그다음 KBS 중심의 KBS 컨소시엄, 그다음에 약간 예상 외였는데 KT 와 그다음에 ENA라고 하죠. 우영우 만드는 이제 KT ENA 컨소시엄이 됐습니다. 사업 기간은 사실은 너무 짧아서 되게 힘든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올해 연말까지 5천 시간 이상의 각사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MBC 컨소시엄은 이제 만들겠다라고 한 게 고품질의 배경 영상을 생성할 수 있도록 AI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까 보셨던 영상들에서 예를 들면 그 조선 총독부를 뭐 허물어 엎드리는 이제 폭파시키는 그 장면들이 CG로 나왔었어요. 아까 그 MBC 동영상에서. 근데 그 영상에서 보면 그러한 영상들을 갖다 뒤에다가 놔놓고 가상 스튜디오에서 예를 들면 조성총독부를 만들어서 이걸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배경 영상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불국사를 대상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다보탑을 대상으로 한 배경 영상을 만드는데 CG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줄이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임무라고 합니다. AI 미션이라고 해서 이런 미션들을 제출을 했고 여기는 데이터 관리를 IMBC라고 해서 MBC에 이제 VOD 서비스하는 곳,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라는 우리나라 1위의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이커, 그 다음에 LG AI 연구소라고 LG AI 연구원이라는 곳이 붙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그 방송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크라우드웍스 그다음에 LG AI 연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투탑의 이제 라벨링과 AI 이제 그 뭐 모델링 회사 붙어서 MBC와 함께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거대 자동화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제 가상 스튜디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배경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들까지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고요. 지역 MBC 컨소시엄은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앞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역에 대한 그 영상들을 모아서 납품하겠다라는 겁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지역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구축되어 있는 방송 AI 데이터들이 서울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데이터들을 좀 더 모아보자라는 형태로 이제 제시가 된 거고요. 데이터 관리로는 지역에 이제 MBC 춘천을 제외한 16개 MBC 중에서 15개사가 다 통합이 돼서 이제 들어왔고 컨소를 맺어 들어왔고 데이터 관리는 저희 제마나이 소프트에서 하고 가공은 UPC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모델은 MBC 내부에 이제 그 CIC라고 하죠. 컴퍼니 인 컴퍼니처럼 하고 있는 도스트 11 성능 검증을 애트리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 ENA는 이제 KT와 이제 우영우 있는 그 ENA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저는 사실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AI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AI를 구축하기로 해서 주관사가 KT ENA고 정제하고 비식별화가 DOB 스튜디오인데 나중에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공을 하는 라벨링을 하는 곳이 매트릭스라는 회사, 그 다음에 알고리즘 회사, 품질 검증을 하는 어니컴, 그다음 포스트 AI들이 이제 함께 이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김구 선생님의 얼굴이 있고 아이들의 얼굴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그 다음에 창, 뭐, 그 다음에 감성, 정, 요런 이제 한국형 데이터들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AI 라벨링을 할 때 보면 이러한 사람의 개인의 얼굴들이 직접 투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들을 비식별화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DID라고 해서. 그럼 얼굴을 뭉개버리면 이 감성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시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서 집어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거다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지선우 기자님 계시는 KBS 컨소시움은 사극, 시대극에서 활용되는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3D로 만드는 등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과 문화유산 중심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집중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시간의 영상 데이터는 보도나 예능, 다큐, 뭐 스포츠에서 가져올 거고요. 거기에서 영상 데이터 중에서도 공공 그 뭐 문화유산 중심의 데이터들을 모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1,500개의 3D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내고 20만 장의 이제 공공문화유산 사진들을 이제 올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BS와 내부에 이제 KBS 미디어텍이라는 IT 회사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과 관계해서 국가유산진흥원이 이제 같이 했고요. 그리고 VLM이라고 비디오 랭귀지 모델이라고 비주얼 랭귀지 모델 혹은 비디오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비디오 분석 모델을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서 여기도 역시 어떻게 보면 KBS와 네이버라는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 양대 축이 이제 그 들어와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지역 MBC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제가 참여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역 MBC 컨소시엄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데이터셋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아카이브나 이런 데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사업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역 MBC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힘으로 완성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K데이터셋 구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표 영상이었었고요.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PT 할 때 사용했던 자료라서 이제 대단히 짧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 이제 영상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한국형 소버린 AI의 데이터로 활용하겠다라는 이제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뒤에 나온 이 이순신 장군이 될지 이제 뭐 조선 수군의 모습이 될지 모르는 요것들도 사실은 AI로 만들어서 넣었던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보면 지역 MBC 연합이라고 해서 16개사 중에서 춘천 MBC를 제외 15개 MBC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제와 가공은 제모나이 소프트와 유핏, 그 다음에 AI 모델링은 도스트 11하고 애트리가 이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을 데이터들은 전국에 있는 데이터들, 지역 MBC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전체 이제 12,000시간들을 모으게 되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저작 도구를 이용을 해서 라벨링을 하게 되고 라벨링 된 것들을 도스트 11이 텍스트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 비디오를 통해서 이미지로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어 봐서 아, 이게 제대로 데이터가 되었다라는 걸 검증을 하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AI 허브에 등록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 충북과 지역 MBC가 이제 방송국으로서 이 데이터들을 다 모으게 되고요. 그다음 저희 회사는 저희 제모나이 소프트는 방송 영상 아카이브 중심의 회사로 이제 데이터들 지역사들의 15개 지역사들의 데이터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이제 뭐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들을 제공을 하고 UPC라는 곳은 원래 에듀테크 기업이었었는데요. 지금 지지난 정부부터 해서 전부 다 AI 라벨링 중심으로 다 들어와서 크라우드 워커라고 합니다. 실제 크라우드 워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이 클라우드가 아니고 우리 구름이 아니라 이제 그 군중이라고 하는 크라우드 워커고요. 그 크라우드 워커라고 해서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면 군중들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소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들이고 여기 UPC 진행을 하고 도스트 11은 방송 AI에서 이제 방송에서 쓰일 만한 AI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에트리는 이게 이제 기존에 비해서 기존 세계적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따라왔느냐를 검증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 요거는 이제 이번만이 아니라 전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가 어떤 AI를 만들 겁니다. 라는 것들을 설계를 하고 만들게 됩니다. 요게 미션이라고도 하고 임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AI를 만들 거야 라는 목표가 없으면 데이터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건 사람이야, 이건 뭐야 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AI를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훈련시킬 거야 라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데이터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를 획득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이제 KBS 같으면 뭐 공공 문화유산 중심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건 사고 영상들이 올라가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때에 대한 계획들은 임무부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부터 나오고 그래서 수집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정제와 가공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던 비식별화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설명들을 넣기 전에 데이터들을 미리 만들어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AI 학습, 이제 AI 모델로 학습하는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GPU들이 있는 시스템들이 들어가서 1%, 10%, 100%를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품질이 높아지는지를 이제 보는 부분들이 됩니다. AI 모델을 먼저 만들고 학습을 시켜서 검증을 해보고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배포한다거나 업로드하고 이제 종료하는 과정들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AI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회사에 사용되는 AI 모델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만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고요. 실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은 지역 MBC에서 아카이브에 있는 영상들 MXF를 이제 가지고 와서 저장을 했다가 저희가 만들어 둔 툴로 자동으로 업로드 하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하나씩 올리도록 했는데 이게 안 돼서 한꺼번에 파일명만 변경하고 올리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맴에 이제 미디어 아카이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STT도 하고 얼굴 인식을 하고 객체를 하고 문장 수출을 AI를 이용해서 먼저 수행을 하고요. 이 과정들이 예전에 사람들이 다 입력했었는데 요새는 AI를 활용하고 일부분들만 AI가 입력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메타데이터가 미리 뽑혀서 나오고요. 그리고 커팅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확인하고 검수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절이 나왔는데 이게 불국사인지 해인사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불국사의 절이야, 해인사의 절이야. 예를 들어서 뭐 바위가 나왔는데 이게 울산 바위야, 무슨 바위야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부분들을 넣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키워드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15초에서 25초의 영상, 약 20초 정도의 영상들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UPC라고 아까 하던 회사에서 라벨러들이 거의 1000명 가까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붙어서 라벨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도스트 11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제대로 되었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MBC에서 올리는 것들은 지역 MBC에서 저녁 시간에 노트북이나 UPC를 이용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MXF를 이제 원래 1시간에 25GB 파일이 있으면 MP4로 만들어서 1시간에 5GB 정도로 만들어서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등록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들을 만들어 버려서 맨 처음에 예상은 2달 정도 업로드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업로드 끝내는데 12,000시간 업로드 다 하는데요.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2주 만에 다 업로드를 지역사회에서 다 완료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등록이 되고 나면 이런 툴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8월 1일부터 바로 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올리게 되면 영상 하나가 들어오면 이제 HD급으로 하나 만들고 썸네일 만들고 프록시급으로 브라우징용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요 프록시라는 영상이 라벨러들이 보고 프록시를 쓰게 되고요. 여기에 있는 원본 영상이 실제 이제 AI 허브의 원본 영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들이 돼서 하루에 뭐 보통 몇천 개씩 뭐 몇백 개씩 걸어놓고 올라가니까 보통 방송사 하나에서 올리는데 일주일 정도면 다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올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거나 웹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MBC들에서 올린 자기가 올린 영상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MBC 강원에서 올린 강원 영동에서 올리면 강원으로 나오고요. 뭐 MBC 충북 사실은 여기 보면 충북 MBC 충북도 있고 부산 MBC도 있어서 앞뒤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그냥 MBC로 다 통일해서 이렇게 썼고요. 사실은 약간의 불만들은 있으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면 자동으로 폴더가 생성이 돼서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올라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MBC 강원의 매거진이라는 아마 프로그램이었을 강원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상에 올라가게 되면 전체 이미 영상들이 쭉 올라가게 되죠. 지금 보시면 이러한 그 파란색 혹은 뭐 녹색으로 보이는 AI 마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AI로 미리 분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입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MBC 대전의 다큐에 보면 이렇게 다큐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코스모폴리탄 무령왕의 에피소드 1이라는 다큐가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분석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정제 과정이랑 이제 수집은 이렇게 해서 금방 끝납니다. 수집은 이제 데이터 우리가 아카이브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아카이브의 기록관에 1000시간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라벨링으로 팔 수 있고 이제 아니면 훈련 데이터로 쓸 수 있는데 수집 과정들은 빨리 끝나요. 그런데 AI 데이터 셋을 만들려면 아까도 말했던 인형 눈알 붙이기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는 미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AI가 시스템 작업들을 하고 사용자가 일부 작업만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객체라고 하죠. 뭐 이 컵이야, 노트북이야, 책이야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 이제 OCR 이제 글자 뽑아내는 거, STT 그 문장 추출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얼굴 누가 나왔는지 뽑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뽑아냅니다. 문장을 만들어줘요. 이거는 어디에 관한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만들어내고 자동으로 분류까지 해줍니다. 만들어낼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류까지 해주면 사용자가 이걸 보고 혹시 틀린 정보들을 바꾸고 커팅을 하고 사용자가 키워드 정도만 입력하면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모델들은 보면 에트리에 이제 비디오 분석 모델들을 이용을 했고 얼굴 인식하고 뭐 문장 생성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OCR하고 SDT는 OCR은 이제 TROCR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STT는 위스퍼라고 하는 이제 오픈 소스, 오픈 AI에서 만든 오픈 소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동 분류 기능은 오픈 AI하고 구글을 좀 비교했었는데 구글 비용들이 훨씬 저렴해서 한 5분의 1로 저렴해서 구글 제미나이 2.5 플래시 라이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몇만 건의 한 거의 120만 건의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AI가 분석이 끝나고 나면 AI 분석이 종료되었다를 마크로 필터링을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다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AI 분석들이 끝난 거고요. 분석이 끝난 걸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화면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제주 아마 영상인 것 같아요. 제주 영상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영상이 보이고 옆에 보면 장면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가면 화면이 좀 작지만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데이터가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가 아니고요. 전부 다 AI가 자동으로 추출한 데이터예요. 자동으로 추출한 데이터고, 그리고 뭐 표정이 진지하다 이런 것들이 다 AI로 해서 이제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앵커가 있으니까 뉴스 같으면 앵커를 저희가 찾아요. 앵커 얼굴들을 찾아서 앵커를 선택을 하고 옆에 보면 있는 제 뭐라 그러죠? 휴지통 그림을 눌러주면 앵커 부분들은 자동으로 빠져버립니다. AI 분석에 앵커 얼굴들 나오는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 영상만 쓰자라고 해서 앵커 부분을 제외하고 기상캐스터 제외해서 이제 그 병합을 해서 이제 부분으로 잘라주는 작업들이 시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이 지금 이제 뭐 아마 제주의 돌고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분석되어 있는 그 뭐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 풍경일 확률이 70%예요. 그리고 생활 문화일 확률이 5%고 사건 사고일 확률이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이거는 자연 풍경이 맞다. 자연 풍경을 넣고 제주의 자연과 관계된 풍경이구나 해서 넣고, 예를 들어서 돌고래인데 남방 돌고래라면 남방 돌고래 정도만 입력하면 그걸 보고 라벨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인형 눈알 붙이기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다 자동화가 돼서 이제는 인형 눈알에 거의 사실은 잘 붙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보면 이번에 라벨링 하는 과정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는 걸 시스템으로 대체를 하고 싶어서 시스템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서버들을 이제 원래 4대를 투입을 했었는데, 4대를 계획상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성능이 좀 부족해서 7대를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제발 뻗지 말라라고 제가 이렇게 애들이 직원들이 붙여놨더라고요. 서버 정상 작동 무사기원 뭐 이런 뭐라 그러죠? 부적들을 붙여놨습니다. 뭐 저희들도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AI 서버가 사실은 일반 서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전기 비용은 생각 안 했는데 전기 비용도 전기가 올리자마자 이거 막 7대 돌리자마자 사무실 전체 전기가 나가고 이래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승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저희 역시도 AI 워크플로우 기술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기록관들에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사실은 기술력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궁금할 수 있는 이제 라벨링이라는 작업들이 돼요. 이 라벨링이라는 데에서는 지역 MBC 컨소시엄에서는 COT 라벨링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COT 라벨링이라고 하면 체인 오브 소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의미 중심을 이제 포함을 하고 이제 사실은 추론하는 과정들에서 프롬프팅하는 방법들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저기 이제 COT 라벨링 방법에서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고요. 장면과 그 다음에 객체, 의미에 대한 것들 이렇게 객체와 의미와 활용에 대한 요 3가지 정보들을 넣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산악이다라고 했을 때 뭐 요게 이제 이거는 산악 지형에서 산불로 인해 나무와 식생이 소실된 모습입니다. 이 데이터는 아까 AI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자동으로 전달된 데이터예요. 그리고 여기에 STT라고 해서 이제 문장들이 이제 읽어준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포함이 되면 활용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COT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 영상은 산불 영상 캠페인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에서 시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라벨러가 써줍니다. 예전처럼 이거는 눈입니다. 이건 무슨 나무입니다. 이건 산등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것보다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객체 중심이 아니고 의미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오래된 한지 노이가 뭐 한지 문서가 놓인 서가 풍경은 뭐 이런 뭐 시사합니다. 뭐 이런 노력이 보입니다. 이런 식에 대한 것들을 쓰고, 지금 보시면 음성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장면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서 COT 라벨러들도 예전에는 이제 그냥 아무나 쓰다가 요새는 이제 국문학과 중심, 그 다음에 어학과 중심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들 뽑아내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돼요. 실제 방송사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키워드 정도만 입력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 주어지는 데이터들 오히려 이제 라벨러들이 국어 실력으로서 쓰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잖아요. 자연 속 흙길을 맨발로 걷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객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걷는 부분들이 뭐 발견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는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셋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썼던 영상 파일이 있고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이 되는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 이제 형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요게 영상이 약 64만 개, 그 다음에 사진이 85만 개, 86만 개의 사진들이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져서 이제 등록이 되게 되는 과정들이다. 요게 되면 1년치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48억이라는 비용들을 온전하게 이제 수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품질 검증 기관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품질들이 제대로 올라오고 있느냐. 맨 처음에 1%라고 해서 제대로 올라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10% 정도를 가지고 돌려서 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30%에서 올려서 체크를 하고 100%에서 올려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발전되고 있는지 데이터들이 늘어나면서 품질들이 좋아지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1%, 30%, 50%, 100%였다가 지금 요것들이 이제 계속 바뀌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하다 보니 이게 너무 많다, 너무 적다, 품질들이 엉망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돈 따먹기다라는 사업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사업들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해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죠. 사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건 이제 AI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를 사실은 아카이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아카이브에서 근무하시거나 이러시면서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AI 데이터로 만들어 갈 것인가. 실제 저는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들이 아카이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시는 것처럼 AI가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미 엄청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력하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도록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의 이제 비용들을 막 사람들을 EBS가 예전에 이전할 때 매년 7억씩 거의 10년 가까운 동안을 그 상록이라는 곳에다가 데이터 라벨러들한테 돈을 줬었어요. 구간에다가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지죠. 아카이브에서 영상 아카이브에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비용들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메타데이터들 입력하는 것들 AI가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R이나 STT나 뭐 객체 추출이나 얼굴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 입력이 없어도 제목만 있어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또 오픈 AI나 이런 모델들 요새 멀티 모달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가져와서 또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LLM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이제 뭐 요약을 만들어낸다든지 설명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검색을 할 때 LLM이 이해를 해서 그걸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서 검색을 하는 최근에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벡터 검색이라 그럽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이제 뭐 비정형 데이터들 검색하는 벡터 형식으로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엔진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영상 아카이브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이제 기록물 아카이브도 엄청나게 이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요것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이게 저희가 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인터넷에서 봤던 내용인데 네, 지금 그 2025년 디지털화 원문 AI 텍스트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고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나온 데이터 AI 라벨링 구축 사업이요. 이게 실제 뭐냐면 디지털화 원문 AI 텍스트 데이터 구축이라고 해서 그 현대에 지금 이제 현대 뭐 책들이 있는데 책들에 대해서 책을 AI 라벨링 데이터로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OCR 데이터들을 만들기 위한 걸로 해서 510권의 책을 OCR 하는데 20억 원에 가까운 18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공을 해서 스캔을 하고 OCR 데이터로 만들어 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 그림까지 포함해서 OCR을 해서 데이터들을 뽑아내도록 만들어 오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 아카이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데이터들이 이제 대단히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OCR, 실제 우리가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의정원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내고 이렇게 그 OCR을 해내는 과정들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었는데, 점차적으로 더 빨라질 거고, AI를 이용한 번역이라든지 그다음 한 오래된 한문을 읽어내는 부분들이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카이브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데이터들을 읽어내고 하는 부분들이 점차 AI들이 많은 부분들을 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기록관들은 한국형 데이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거나 아니면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상은 더더욱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보물창고를 만드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서 AI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과정들에 아카이브들이나 기록관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AI에 대한 이해가 또 앞단에 대한, 우리 활용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AI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이해를 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쌓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션을 만들고, 그 기록관들이 또 다른 형태로 또 AI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기록 업계 그리고 AI 업계에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고요. AI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알파고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알파고가 예전에 이제 이세돌과 이제 그 바둑을 두기 전에 전 세계에 있던 그 기보들을 다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알파고가 다른 알파고한테 졌는데 그때는 보면 얘는 혼자서 스스로 기보를 만들어서 훈련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AI 데이터셋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AI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게, 옛날에는 인형 눈알 붙이기처럼 얼굴이야, 팔이야, 손이야, 신발이야 이런 것들을 썼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 AI가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의미라든지 아니면 활용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로 가고 있죠. 오히려 훨씬 더 이제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AI 플랫폼인데, 이제 이 부분은 피지컬 AI라고 해서 물리적 AI라고 합니다. 그 이제 실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곳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는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뱅뱅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그 강남역 사거리에 우리가 사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AI 훈련용 데이터셋은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을 하고 AI를 이용을 해서 강남역 사거리를 AI로 3D로 구축을 해두고 거기에 실제 자동차가 난 것처럼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3D 환경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들어 두고 그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셋의 발전 과정들은 사실은 물리적 AI가 되고 하면 더더욱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과거를 또 함께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오래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나 우리 역사의 폭들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AI 시대에 이제 그 고품질의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카이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오늘 발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진욱 대표님, 그리고 강진욱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발표 들었는데요. 서두에 그 한국형 AI 모델 개발의 중요성, 또 이와 관련된 한국형 데이터셋 구축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현재 그런 이를 위한 데이터의 부족,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IP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문제점까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어, 앞단에서 잘 듣다가 특히 올해 그 정부 그 과제로 나온 방송 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그 네 개의 방송사 컨소시엄이 큰 이제 그 지원을 받으면서 이 데이터 한국
AI 데이터셋 구축하는 작업을 하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지역 MBC 컨소시엄에서 진행하는 지역 영상에 대한 AI 데이터셋 구축의 과정이나 관련된 기술이나 또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 그 뭐 라벨링 과정이나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나중에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까지 굉장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나아가서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록, 이런 정보의 AI 데이터셋 구축의 가능성도 말씀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생성 AI, 피지컬 AI 활용 그 방향까지도 잘 짚어주셔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나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을 모셨는데요. 순서대로 할게요. 먼저 세종 메타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시고 또 한국 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로 계시는 변선영 선생님의 토론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변선영입니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좀 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게 평상시에 좀 관련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심이 좀 많아서 강 대표님 만날 때마다 제가 가끔 이상한 거 한 번씩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KTV에서 근현대 영상자료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카이빙 팀에서 연구원으로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라벨링 비슷한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정보에 대해서 어떤 검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 혼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인력을 채용해서 좀 같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 듣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어,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과목들에 비해서 항상 우리 노명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합 인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지금 강진호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한국형 아카이브 구축, 뭐 한국형 AI, 뭐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에 좀 어, 우리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저를 아시니까 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군에서 이제 저는 기록 관리를 좀 오래 한 사람이고, 한글, 아까 보여주셨던 그 어떤 예전 문서에 대한, 옛날 문서에 대한 OCR 이런 사례를 보여주셨듯이, 저는 이제 한국전쟁 관련된 기록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대부분 손으로 쓴 거라서 OCR이 불가능한 데이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AI 데이터 구축 사업과는 많이 차별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 앞으로는 또 영상 데이터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한국형 데이터셋이 빨리 구축이 돼서 우리만의 딥시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AI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입되는 뭐 어떤 그 자금이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은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기업 위주의 AI 데이터셋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이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이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나 어떤 기반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잠깐 듣고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 기획 및 관리나 데이터 품질 관리, 그리고 어떤 이런 데이터를 연결해서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법적이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컴퓨터와 관련돼 있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데이터 과학과 관련돼 있는 그런 과목들이 좀 추가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할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록학을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제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기존의 어떤 전자, 비전자 문서의 그런 영향을 넘어서서, 영상을 넘어서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산업계와의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될 거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사회적 책임이나 뭐 윤리 뭐 이런 연구에 대한 게 더 두드러져야 되겠다. 어,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강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변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토론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각자 좀 다른 분야에서 음, 또 다른 질문들 여기 굉장히 많은 토픽이 있어서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첫 번째 토론자분의 뭐 의견이나 혹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넘어가면 또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변화의 속도가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변화의 속도. 저는, AI와 관계된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상과 관계된 것들을 제일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멀미가 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외대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 기록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이런 일을 하기 위한 필요 역량들이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있어요. 저는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수업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어, 무서워하시는 것들이 크다. 이게 사실은 이런 분야로 가는 것들에 대한 걱정들을 사실은 많이 하세요. 사실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는 인력을 구인을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요새의 기록 관리 전문가들을 이제 뽑아가시는 부분들이 이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들이 훨씬 더 많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은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이걸 AI 데이터로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 예를 들면 공공기관들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 같으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만들어서 AI 라벨링 데이터로 제공하자를 별로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들 같은 곳에서 예를 든다면 증평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몇 군데 기록관들이 합해서 AI 데이터셋을 구축하자. 예를 들어 충북에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자라고 해서 충북하면 제가 청주가 충북이잖아요. 직지심체 요절 뭐 직지가 있고 직지심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모아서 가자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건 저는 사실은 역량이라고 했을 때 필요 역량이라는 게 AI와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이벤트가 되거나 아니면 사실 어떠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보았을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내재해 있는 맥락들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한 건 용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산업계가 지금 이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 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제일 중요한데 윤리 연구에 대한 의견들을 저한테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윤리적 측면들을 막 강조를 하다 보면 따라갈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 AI 액트를 이제 강요를 하고 있어요. 유럽의 AI 액트가 이제 작년에 발효가 됐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다시 발효가 된다 그러고 뭐 올해 뭐 지금 수정 중이라는 뭐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AI 액트라는 것들을 하면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것들을 못 쓰게 한다든지 이제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후발주자들은 선발주자들이었던 오픈 AI와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데 클로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미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 훈련을 했어요. 다 훈련을 해서 자기들 훈련해서 성장을 해뒀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후발주자들인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더 후발주자인 국가들이 AI 기술로 따라오려 그러면 니네들 어떻게 할래? 자, 이런 이제 법들을 다 지켜라라고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개도국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약간 후진적 사고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걱정들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연구를 또 따라가지 못하면 윤리적 연구나 윤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 인식들은 높아져 가고 있고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내 컨텐츠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을 요청하기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제가 결정을 할 수는 없고 저는 사실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떨 때 보면 이걸 윤리를 지켜야지, 어떨 때 보면 어떻게 따라가지를 걱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 스스로도 아직까지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그 이제 후발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잘 AI 기술들을 성장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윤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윤리적 문제들을 이제 그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현명하게 만드는 것들을 사실 기술인인 저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보다는 이제 훨씬 더 위에 있는 정치, 그다음에 학계 뭐 이런 데에서 열심히 논의되어야 될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갈게요. KBS 영상 기자로 계시는 지선호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유진 박사도 계시지만, 2021년도에 그야말로 이제 AI 기술이 이렇게 배가 된 제머나이 소프트에서 라벨링 툴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유리하게 자동화를 해서 지원하는 이런 시대가 아닌 2021년도에 그야말로 눈알 붙이기 때 한번 AI 영상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사업을 KBS에서 수주한 주무관으로서 한번 진행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에 팔로업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보니까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를 느끼게 되었고요. 이 정도라면 조금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조금 내실 있게 구축하는 게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조금 상업적으로 의미 있게 진척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음, 무섭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MBC도 참여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각종 아카이브를 많이 쥐고 있는 기존 레거시 방송사에서 이런 사업을 이제 같이 참여해서 경험을 쌓는 것에서부터 어떤 AI 내재화의 어떤 단초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요즘 조금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희가 한때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포털 하던 그 네이버조차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두나무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최대 주주로 등극될 수 있다라는 기사도 요즘 나오고 있는 것을 봐서 이제 지배적인 플랫폼이 어떤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여러 가지 지위가 바뀌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기존 레거시 방송사가 어떻게 잘 슬기롭게 내재화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뭐 KBS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제시해 주신 AI 학습용 영상 데이터 라벨링 사업부터 해서 이게 약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다가 들은 바로 또 같은 영미권에 있는 영국조차도 브릿 GPT라는 어떤 그 소버린 AI 같은 거를 조금 부스트업 하고자 정부 사이드에서 뭔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같은 영미권, 같은 영어권에 있어서도 영국 고유의 언어가 조금 보존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스코틀랜드와의 보어인 약간 게일어 같은 것들조차 따로 학습을 시켜서 데이터를 많이 입힌 그런 AI를 자체적으로 뭐 개발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하고 있다는 걸 봐선 그런 영국의 어떤 영국어보다 더 소수 언어이자 소수 어떤 영상을 갖고 있는 약간 우리 한국이라는 곳에서 초거대 LLM이나 이런 것들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영상 데이터 자체를 텍스트 데이터 자체를 고품질로 가공하는 거야말로 뭔가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가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조금 느끼게 된 강의였던 것 같아요. 예,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방송국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활용에 관한 것들을 가장 많이 리서치해 보게 되는데, 아직까진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유튜브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일방으로 전달하는 되게 리니어 같은 그런 매체이고, 저희가
AI를 어떻게 하면 아카이브든 아니면 뉴스를 만드는 현장에서 적용해서 좀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저희가 좀 KBS라는 방송사가 요즘 약간, 재정적인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 차일피일 여러 가지, 뉴스 아카이브 개최에 대한 그런 사업의 타임라인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뭔가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매물 개최하는 작업에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 제가 주무해서 같이 그 기술 파트와 협업해서 뭔가 기획을 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AI 해외 연수에 선정이 되어서 BBC나 가디언 같은 곳에 가서 그쪽에서 AI를 어떻게 CMS 브라우저라든가 어떻게 녹여서 써보고 있는지를 조금 해외에서도 조금 학습을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기존의 방송국들이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아니고 약간 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참, 한국의 아카이브 파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강진욱 대표님처럼 교수님이시자 현업에서 가장 영상 아카이브에 한국에서 최첨단에 서 있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이런 약간 모든 약간 실무와 그다음에 학제적인 그런 지식을 동반해서 같이 갖고 계신 분이 여기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 최우진 박사께서 이번에도 저희 패널로 이제 뭐 초청하셨을 때도 저도 반드시 얻는 게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항상 참여하게 되고요.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더 새로운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또 진행하면서 저희 뭐 방송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실 거나 약간 토론 주제가 있으면 저도 같이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선우 기자님, 굉장히 또 솔직하게 또는 과거의 그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방송사가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오늘 띄워주신 것 같아요. 강 대표님 뭐 질문은 아니었지만 지금 말씀에 대해서 혹시 또 덧붙여 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어, 제가 뭐 덧붙일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 각 방송사들 특히 뭐 KM 그다음에 S를 중심으로 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이 정말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디에선가 뭐 어디에 아마 언론 기사였던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한국의 공론장은 다 뭐 다이나믹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써뒀던 기사들을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방송사라는 조직은 DX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방송이 아닌 다른 걸로 가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방송은 방송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방송이 가져야 될 의무감이나 사명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벗어나서 디지털 전환을 해서 넷플릭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AIX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방송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저는 누군가는 아까 봤더니 이제 송기정 그 선수가 달리는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저건 페이크야. 맞습니다. 그 자체를 봤을 때 우리는 페이크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 페이크가 어디까지가 페이크이냐? 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수. 우리는 이게 AI로 생성한 영상이거나 아니면 3D로 만든 영상인 걸 알고 있고 그걸 활용을 해서 방송에서 다시 국민들 하나로 모으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국민들을 모은다는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길들과 그다음에 올바른 것들을 바라보게 해준다라면 저는 사실 이거야말로 AI 활용들이 되는 것에서 검색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생성의 AI가 활용되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에서 엄청난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이 과정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걸 보는 과정들이 지금 방송이라는 것들이 확 뒤집어진 AI로 해서 확 바뀌는 그 순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올해 보고 내년 보고 내후년 보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지선호 기사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3년 동안 변경된 게 이런 겁니다. 그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다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지선호 기자님이 궁금해하신 그런 해외 방송사나 현재 방송사들의 AI 활용 또는 영상 아카이브의 AI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자이신 최유진 박사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은 그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대 정보기록학 연구소 책임 연구원으로 계시는 최유진 박사님, 다음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 제가 이걸 기획자처럼 이렇게 소개를 계속 되어서, 뭐, 이렇게 이제 제가 패널을 모시려고 그 연락을 직접 드린 것은 맞고요. 어쨌든, 오늘 이게 강연해주신 강정 대표님의 발표부터, 좀 토론의 내용까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저의 박사 논문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박사로서 할 일이 있구나. 이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로서 할 일이 있구나라는 게, 좀 그런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는 한 2022년부터 그 지역 방송사들의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 MBC, 지역 민영방송, 방송사 수로는 2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군데를 거의 다 가봤어요. 거의 다 가보고 현장에 그 방송 아카이브 수장고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거, 그들의 어떤 고민, 사실 고민이라보다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이 좀 더 맞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지역 방송의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다 안 쓰는 얘기를 왜 자꾸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지를 몰라셨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의 그 마지막 파트가 지역 MBC의 그 방송 영상 데이터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또 지역 방송사의 여론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다, 오늘 다이내믹하단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는 체감을 하고요. 이런 연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현재 지역 방송사의 각사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여전히 미진하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제 MBC, 지역 민방 이런 데서 이제 디지털화되지 못하는 아날로그 매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 12,000시간의 지역 MBC의 자료들이 이제 활용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미 디지털로 생산된 기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보관돼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던 자료가 활용된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과거의 자료들,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닌 자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의 수가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알고 있지 않고 통계가 사실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각 사당 회사당 10,000개에서 15,000개, 뭐 많은 데는 20,000개까지 있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역 방송사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거를 지나서 2015년 12월이 지나서 2026년에 이후에도 계속 이걸 참여하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지금 이제 참여하시는 컨소사에서 다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6개월 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전문 인력이나 교육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변사영 선생님도 이제 우리 기록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역 방송사 쪽의 사이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정제나 라벨링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직도 노동지각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AI가 잘 활용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역 방송사 내부에 그런 아카이브 잘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계셔야 앞으로도 이제 이 사업을 이런 활용을 AI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이제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데이터 정제 과정 이런 걸 설명해 주셨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영상들을 선별을 해서 AI에게 학습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이랬을 때 학습할 영상에 나타난 인물이나 풍경이나 사건 사고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제 사실 객체 식별은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전 작업 같은 걸 해야 하는지 이렇게 좀 궁금하고요.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뭐, 기모노를 입은 유관순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냥 국적 불명의 인물이나 건물을 인식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까도 뭐 해인사의 사례와 불국사의 사례 이런 거를 말해주셨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 각 지역이나 그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거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협력 구조의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은 이제 지역 MBC 안에서는 이제 그 15개사는 열심히, 15개사, 16개사인가요? 예. 열심히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이거가 협력이 어디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활용 단계이라고 생각해요. 공공 활용 단계에서. 지금은 수집하고 데이터 정지하고 이거 되게 급하니까 굉장히 협력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공적 활용을 물론 이거는 정부의 그 자금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공적 활용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아니라 지역 방송사의 자료를 공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던 그런 고민들도 방송사에서는 하고 계실지 제가 경험한 느낌으로는 여기 계시는 KBS나 MBC보다는 지역 방송사의 분들이 지역민의 활용에 대한 그 의식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어쨌든 각자의 그 자료들을 공적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물론 공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굉장히 넓은 말이지만, 이 지역방송사, 그 AI라는 거를 그 투입해서 정제된 데이터를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방송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고민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그분들과 그 정도의 소통을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많이 지역방송사하고 일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좀 대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질문은 이 정도입니다. 아, 네,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일단 한국형 데이터셋 구축 사업, 특히 지역 MBC 컨소시엄에서 이제 선정이 됐고 이제 그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최 박사님의 어떤 지역방송 프로젝트 경험이나 그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 대표님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좀 먼저 주시길 바라고요. 좀 연관된 걸까요? 저도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COT 라벨러들이 그 라벨링 작업을 할 때, 그분들은 국문학과 어학 중심의 전공자들,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라벨링 하는 데 있어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는지 또 궁금했어요. 일단 강 대표님 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질문들이 길어가지고 네, 막 쓰고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그 뭐 당연히 이제 그 특히 지역 MBC가 이번에 하면서 이제 쭉 말씀하셨고, 사실은 지역 MBC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업에서 이제 그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활용하지는 않고, 이번 사업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지역 MBC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데는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더라도 직접 니네 돈으로 하고 이제 그 디지털화 데이터를 해서 사용하는, 이제 다른 데로 전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디지털화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같이 느꼈던 겁니다. 지역 MBC가 느낀 게 아니라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구축을 하기 위한 훈련들이 아무도 안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객체만 붙이면 돼 이렇게 했었는데, 기술들이 너무 급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4개 컨소시엄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질문이 이제 그 라파 쪽에서 질문이 와서 니네만 지역 MBC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업체더라. 컨소시엄인데 플랫폼을 구축했더라. 왜 플랫폼을? 우리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지 않으면 15개사의 데이터를 받아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더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 과정들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도 없고요. 지금 현재는 시스템도 없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나 고민들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이제 아카이브 업계 사람들, 예를 문헌정보기술이라든지 RM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계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들 뭐 기록관이나 이런 데 계시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서, 이제 예전에 DB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메타데이터 입력하고 색인하고 하던 사업들을 했었던 것들이 사업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전문적으로 실제 아까 봤던 것처럼 라벨링을 통해서 더더욱 더 찾기 좋은 데이터들을 만드는 형태로 가져가야 되고 그런 사업도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과정들에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훈련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을 되게 된다면 사실은 지역 MBC도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내가 이 사업을 맡았는데 저는 경영 관리를 하는 부장이요. 돈 쓰는 것 때문에 일로 주어졌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담당자들이 젊은 분들이 대부분 오셔서 차장급 이하의 기자분들이 오시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AI에 대한 훈련을 하고 디지털과 아카이브에 대한 훈련을 하는 이번에 울산 MBC의 유희정 차장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점차적으로 만들어져서 저희도 왜 되나 여기 계신 이제 기록업계에 기록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굴러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들이 그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않아서 많이 뽑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데이터들 했을 때 뭐 데이터가 잘못 나올까 봐 이제 데이터가 잘못 나온다든지 이래서 사전 개입이 필요하냐 이 이야기를 질문을 잠시 주셨는데요. 이 지금 현재 이제 뭐 예를 든다라면 아까 봤던 것처럼 뭐 그 뭘 잡는다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체포하다로 나온 것들을 잡는다, 뭐 움켜쥐다로 바꾸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하면 되고 좀 더 나아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외에 훈련했을 때 훈련 데이터가 얼마가 맞는지 얼마가 틀리는지에 대한 훈련들을 통한 사전 개입을 하기보다는 모델 검증을 통해서 모델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검증하는 형태로 좀 더 조직화된 형태로 바꿔가고 있어요. 걱정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사전에 개입하지 않을까, 개입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는 형태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역하고 협력 구조를 마련해서 지역 방송사, 그다음 서울에 있는 곳, 그다음에 여기 기록 학계, 업계가 협력 구조를 마련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적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지역 방송사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번에 AI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지역 방송사들도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지역 MBC도 처음으로 참여해 보는 거고 자기의 데이터를 돈으로 어떻게 보면 바꿔준다라는 게 이번에 처음인 겁니다. 실제 인건비였겠지만. 근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공공 아카이브를 고민을 하고 공공 영상 아카이브를 고민을 한다 그러면 AI 활용만이 아니라 공공 아카이브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사용이 되었을 때 지역사들이나 아니면 그 영상을 제공하는 서플라이어들이 어떠한 사실은 대가를 조금은 받아갈 수 있는가. 사실은 지역 방송사들이나 요새 방송사들이 다 적자 상황들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적자를 극복하는데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무상으로 가져다 쓰는 것만이 뭐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떻게 썼을 때 적정한 대가들, 저작권에 대한 IP 활용에 대한 비용들을 제공을 하고 그것들이 적정했을 때 누구나 많이 활용해서 또 돈을 버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고민들이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당장엔 안 나와 있는데 계속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COT 라벨러 이제 정혜경 교수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COT 라벨러들이 지금 현재 그 아마 나머지 3개사는 객체 중심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COT 라벨러들을 국문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UPC라고 하는 라벨링 회사의 이제 특징이었는데 가이드라인은 저도 이제 있다라고 들었고 계속 그 집체 뭐 모여서 집체 교육을 하지는 않고 온라인상에서 계속 하기 전에 집체 교육을 하고 통과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내부에서는 아마 기밀 자료처럼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한테 주시진 않을 것 같은데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제가 살짝 얻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품질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항상 요 그 저희가 지금 도스트 11이라고 하는 이제 MBC 안에 있는 도스트 11의 그 데이터들이 항상 바로바로 보내줘요. 괜찮으냐?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는 과정들을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리뷰를 하고 검증을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COT 라벨 데이터들을 만들고 다시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품질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이번 그 지역, 그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 영상 데이터셋 구축과 관련된 질문이나 답변해 주셨고요. 같이 서로가, 그 기자님이 또 그 해외 어떤 그 아카이브, 해외 방송사의 그 아카이브 관련된 어떤 AI 현황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난주인가 그 관련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저희 그 아, 새 공공영상 문화유산 포럼과 지역 MBC 전략지원단과 또 한국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 이렇게 공동으로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어요. 작년에 이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김수영 선생님이 해주신 발표 중에 해외 방송사들이 이런 아카이브 관련해서 어떤 기술적인 시도나 협력이나 실험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나중에 그 자료집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예를 들어, 뭐, BBC, 또 NHK, ARD, ZDF 이런 주요 공영방송사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BBC에서는 이 메타데이터 자동화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실험적 프로젝트들을 설명을 들었었고요. NHK에서는 NHK 방송기술연구소에서는 영상을 설명하는 텍스트 자동 생성 그 기술에 대한 게 있고 또 뉴스 특화 LLM 개발이 NHK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독일의 ARD나 ZDF, 독일은 이제 연합 방송체이니까 그 ARD, ZDF가 같이 비디오 마이닝 그룹을 조직해서 협력하고 있고 또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이런 그 공영 방송사들의 이 영상 아카이브 관련된 기술적 시도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료집을 그 메일이나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지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토론자로 또 현업에 계시는 그 선생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MBC 영상 기자로 계시는 현기택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마지막에 제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앞선 전문가분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조금 민감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해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만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가서 해서 그 부분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카이브라는 게 사실 기록이라는 게 사실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 그런 기록물들을 보관을 하고 그걸 후대에 남겨서 역사로 이제 보는 건데 지금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생성형 아카이브 이미지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이미지들 영상물들이 이제 날이 갈수록 너무 기술력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에서 보면 상당 부분 뭐 AI로 만든 광고도 눈치 못 채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저희 약간 도스 11이 방송에서도 이제 AI를 직접 쓰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여담이지만 도스트 11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 AI 영상물을 딥페이크 개념으로 적용을 시켜서 탐지를 하면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아카이브를 나중에 할 때 이런 영상물들 만들어진 생성 이미지 영상물들조차도 아카이브 대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기록을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이야 충분히 구분이 되지만 이게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막 무차별적으로 쌓이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진본성에 대한 혹은 어떤 원본에 대한 가치가 희석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이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영상 데이터 부분 이제 말이 나서 너무 반가운 게 제가 3, 4년 전에 이 석사 논문 쓰면서 이 여기 계신 교수님들하고 인연을 많이 맺어서 지금 제가 뭐 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NLM 및 챗GPT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영상이라는 게 데이터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면서 엄청 설득한다고 애를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4, 5년 만에 멀티미 모달이라는 기술 바탕으로 영상이 들어가면 바로 이제 텍스트화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영상 데이터라는 말이 상당히 이제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강진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용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IP 문제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7월 달에 엔트로피 지금 소송이 걸렸거든요. 클로드라는 코딩 그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블록 학습하려고 7만 건 정도 이제 뭐 이렇게 도서를 무단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그게 만약에 12월 불에 이제 어떤 본 판결이 나올 텐데 그게 만약에 해소를 하게 되면 수령 금액이 우리나라 돈은 1,400조입니다. 1,400조. 어마어마한 게 거의 이제 AI 업계가 이제 뭐 아예 그냥 끝장이 난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사실 방송사들이 이 아카이브를 공개나 개방을 할 때 가장 꺼렸던 부분도 사실은 이 저작권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실 데이터화 시키면서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공정 이용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페어 유스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뭐 공적인 이용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갈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그 텍스트화 되거나 아니면 뉴스에 한정된 거고 영상은 저작 IP에서 저작권 말고 하나의 타입이 더 있거든요. 토상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이런 권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놓고 만약에 이걸 데이터화 시켰을 때 그 후에 올 수 있는 후폭풍들이 어쩌면 지역 방송사 혹은 우리 한국 방송사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트로피 사태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뭐 제안이자 질문인데 지금 그런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아까 우리 MC를 지역 MC가 지금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뭐 만드실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시며 만약에 해결이 안 뭐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는 조금 덜 하시다면 지금 이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바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자 제안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뭐, 이 부분 어떻게 해결 내지는 고민하면서 작업할 중이신가요? 두 번째 거부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AI 영상에 대한 이제 사실 진본성에 대한 부분들에 음. 대한 고민이시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저작권 및 이제 초상권과 IP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가 사실 좀 더 명확해서 먼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숨을 돌리면서 첫 번째를 머릿속으로 굴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데이터를 그 내가 사스라고 하죠. 사실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구글이 유튜브의 영상들을 얼마나 훈련에 활용했는지 우리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픈 AI의 데이터를 구글이 순식간에 따라잡아서 넘어버리는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 우리가 올려놓은 이 데이터들이 정말로 우리의 허락 없이 쓰였을 가능성들은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말로 그 안에 이제 구글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엔트로픽하고 이제 그렇게 소송이 돼서 이제 그 출판사대로 소송이 돼서 1,400조를 물어내라라고 한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1,400조를 결정을 할 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그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번 본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가장 큰 이제 라파에서 첫 번째 가져갔던 게 지역 15개사들이 모두 다 대표이사 인감으로 저작권과 문제없는 영상들만 제출하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찍은 영상만 올리라라고 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비식별화에 대한 대상들이 일단 자동차 번호판 무조건 다 삭제 얼굴도 자동으로 다 삭제. 하다못해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셀럽 연예인들이 나오더라도 다 삭제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서 다 이제 비식별화 과정 뭉개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서 올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비식별화 DID라고 하죠. 비식별화가 되지 않는 데이터들을 AI 데이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KT ENA가 과연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궁금합니다. 정이라는 것들 한국인의 정을 표현을 한다는데 얼굴은 뭉개야 되는 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전 걱정이 되는데 뭐 일단 저도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그 데이터 모델을 꼭 사용을 해볼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서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AI를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영상 데이터를 오픈을 했을 때에
이게 공정 이용만이 아니라 오픈했을 때 이게 일파만파 번져가고 이렇게 돼서 방송사들한테는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그때 2016년에 처음 세미나 할 때 그때 생각이 나는데 KBS에서 토론하시는 분이 오셔서 답을 이제 아카이브 담당하시던 분 지금 퇴직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KBS의 자산을 공공에다가 무조건 오픈하라라고 하는 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EBS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EBS가 앞으로 먹고 살 거리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 보고 다 그냥 끄집어내 놓고 가라라고 하는 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서 KBS에서 하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한테 BBC 수준이었든지 아니면 저기 뭐지, 이제 시청률을 BBC 수준으로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 말이 약간 웃었지만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방송사들의 생존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무조건 그냥 오픈하자라는 것들은 절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IP 문제들은 꼭 해결하고 가야 된다. AI에서는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하고 있고 모델을 오픈하는 거고요. 이번에 오픈하는 데이터들이 그냥 무조건 오픈하는 게 아니라 30%를 그 AI 허브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 그걸 다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WBL이라고 합니다. 월드 베스트 LLM 한국형 AI에서 오픈 AI나 이 수준으로 따라잡기 위한 월드 베스트 LLM을 만드는 데는 제공을 하라라는 거고요. 그거 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걸 가지고 이번에 만든 걸 가지고 팔으라는 겁니다. 방송사들이 이걸 가지고 팔아서 돈을 버세요. 활용을 잘하고 더 많이 파는 곳에다 우리 점수를 더 줄게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사하는 데에서 이걸 해가지고 무조건 공개하라라는 게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니네도 활용하면서 더 많이 파세요. 더 돈을 버세요라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전파진흥협회도 과기정통부도 하고 있는 게 저희들도 좀 놀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제 딥페이크처럼 이제 그렇게 원본의 영상에 대한 사실은 AI로 바뀌면 진본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너무나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점점 더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지금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IBC에서 보니까 소니가 그 독일 업체랑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영상이 만들어질 때 소니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소니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부터 영상에다가 인비저블 워터마크와 그다음 그거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메타데이터 파일로도 진본성을 확인하는 부분들을 넣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단계부터 이게 지금 이제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어라는 걸 고민을 한다라는 건 AI 영상들이 진본성을 해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거고 어지간한 진본성 툴들은 지금 솔직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들을 보면 AI 기술이 쓰였냐 안 쓰였냐고 상관없이 배경이나 이런 데 사실은 CG 기술들이 사용되면 우리 알아볼 수가 사실 없는 수준으로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든 사람들이나 변환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하는 것들은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저 역시 다음 논문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진본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영상에 대한 진본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효진 선생님하고 잠시 약간 했었는데 우리가 그냥 문화재처럼 단청에 색칠하면 이게 진본이냐 아니냐 제가 고민들이 되는 것처럼 영상에 우리가 AI들이 사용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 진본으로 볼 거냐. 아까 그 송기정 선수가 달리는 영상들 당연히 누구나 가짜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나중에 됐을 때 어떻게 과연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죠. 이건 기술 혼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에서는 워터마크를 넣고 지금 현재 나노바나나 구글에서 만드는 나노바나나에는 AI가 인비저블 워터마크로 AI가 생성한 영상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기술로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정말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기록 속성에서 진본성에 대한 해시를 뜨는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생겼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들은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굉장히 크게 아마 앞으로 향후 한 4, 5년 동안 굉장히 가장 큰 토론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 토론 주제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감히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음. 시간 많이 지났지만 또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참여자분들 중에서 질문과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세요. 조 교수님, 네. 다른 분들 질문 생각하고 있는 동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영상 기록들을 이제 활용하는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또 교육 문화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제 에, 관심을 갖는 이제 그 부분이 커서 이제 그 영상 아카이브 플랫폼 하는 이제 개념에 대한 그것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해 가기로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AI 시대에 그 수브린 A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어떤 기술의 수준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기술 수준의 독립 이걸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핵심은 문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 강진욱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제 그 뭐야 언론, 정부 부처, 정치계 뭐좀 모아서 이 그 AI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아카이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세미나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강진우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신 내용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해왔던 것에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그 세미나를 열면 우리 강 선생님도 발표를 좀 하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자, 이 AI 시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한국 사람 AI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수브린 AI를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AI한테 한국 사람이 누구고 한국 문화가 무엇이고 뭐 이것을 AI한테 주입을 시켜야 될 테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이 제대로 이게 수집, 보존, 이제, 활용돼야겠어서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또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이런 이제 그 기록들이 중요할 거고,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의 아카이브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리적 기록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화, 이 생활, 그 정체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문화 정체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아카이브. 그러니까 그것은 디지털 시대 이전부터 되어 왔기 때문에 물리적 아카이브로 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만은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물리적 아카이브 기록들을 이제 OCR이나 뭘 통해서 바로바로 데이터화해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데이터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전통적인 아카이브 자체들이 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더 확충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기 참여한 기록학 학생들도 이렇게 넓게 봐야 된다. 자기 자신의 직업을 이 첨단 기술의 이 분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방송 영상하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각 사극들을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그 역사가 나타나는 사극들을 어떻게 AI에게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화 할 수 있는가. 이미 데이터화 됐으면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은 누구인가. 아까 한국인의 아까 강진호 선생님이 언급하신 한, 뭐 이러한 이제 어떤 특수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특수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스페셜 특집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방송국에서. 그러한 것들이 또한 중요한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상 아카이브들, 또 실제 살아왔던 그 흔적들의 아카이브들. 저는 뭐 김대중 연구를 많이 합니다만, 만약에 AI를 통해서 한국 정치에 관한 어떤 것을 재현하도록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국 정치의 어떤 특수한 점, 그런다면 뭐 김대중, 박정희, 뭐 그들의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다음 달에 우리 가려고 하는 DMZ, 이 DMZ 반공주의 뭐 이런 관련해서 한국 정치 엄청 관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적인 아카이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AI를 위한 데이터 소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엮고, 이 총체적으로 엮는 과정에서 저는 뭐 우리 아키비스트들은 무한대의 어떤 직업 가능성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브린 AI, 이 수브린 AI가 어떤 한국 전통의 문화 정체성의 아카이브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총체적인 측면을 엮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인 같은 AI, 독일인 같은 AI, 일본인 같은 AI, 그것들이 만나서 뭐를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이제 국제적인 뭐가 될 것 같고, 국제적 플랫폼이 될 것 같고, 뭐 그런데요. 강 선생님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이 좀 이게 맥락이 맞는 얘기들인가요? 어떤가요? 한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소브린 AI를 만든다라는 것들을 맨 처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특히 이제 네이버에서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네이버 이제 하정우 뭐 지금 AI 기술 수석이라는 그분이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이제 한국형 AI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한국형 AI라는 건 의미는 없습니다.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형 AI라는 기술은 없습니다. 기술은 구글이 만든 거였고, 그걸 누구나 써서 지금 이제 계속 자기가 데이터들을 넣어서 훈련시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문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점차적으로 녹아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주권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정말 중국에서 갖고 만들어 놓은 딥식이나 QN이라고 하는 QN이라고 하는 이런 Q1 이런 모델들을 가져와서 막 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실은 데이터들을 볼모나 모델을 볼모로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꿀 겁니다라는 경우들은 언제든지 생깁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사업 모델들을 순식간에 바꾸는 것들을 우리들은 항상 많이 봤었습니다. 방송사들이 소니 제품들을 예전에 쓰다가 소니의 아카이브 제품들을 쓰다가 지금 다 없앴고, 왜냐하면 소니가 돈이 안 되니까 엎어버려요. 안 해, 안 만들어. 우리 돈이 필요하니까 니네 돈 내.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에서 제공하는 AI들이 필요한 것들은 그건 기술 독립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가기 위한 부분들이고, 거기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가장 먼저 포함해야 되는 것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떠한 춤을 추고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어떠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고 준비하고 훈련시켜야 되고, 이러한 AI들을 이용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계속 스터디하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정말 잘못된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마구 오용되면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어느 교수님 이야기 듣다면 아카이브 태스크라는 게 아카이브에 어떠한 데이터를 넣는 건지 결정하는 작업이라고 하시던데, 그만큼 사실 AI 태스크에서 AI 라벨링이라는 것들, AI 안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입력시킬 것이고 올바르게 키워갈 것인가를 또다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부분들은 명확하고요. 그게 사실은 좀 더 잘 정리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어떠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사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아까 현기택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국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이걸 오픈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를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아무 때나 오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다 같이 연결되는, 우리가 AI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포린에 대한 외국의라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단어로 소버린이라는 단어가 이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KIAI가 되건 아니면
한국에서 만든 AI 엔진의 이름이 뭔가 다르게 되건 소버린이란 이름이 없이 사실은 그 데이터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면 사실은 소버린이라는 데이터 뭐 그런 의미 없이 단어 없이 한국의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이 또 검색하고 훈련하는데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요한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또 몇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네,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릴까요? 예, 잘 들었고요. 그 답해 주신 거. 지금 그 진본성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워낙 이제 그 물리적 기록에서 우리가 디지털 이제 전자기록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사실 물리적 기록에서는 원본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전자기록이 나왔는데, 아직 때에도 계속 원본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원본성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진본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우리가 진본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고민해서 다른 어떤 기준의 어떤 아, 그 어떤 고리를 만들어내야 될까 아닌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기택 그 차장님 문제제기 굉장히 중요해서요.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문제 한번 이 그 AI 시대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AI 그 규제법 얘기 나와서 아까 그 발표하시면서도 유럽 상황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걸 좀 기획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또 전문가가도 계시고 정영수 선생님인데요. 지금 개인정보위원회에 있고 우리 지금 그 강의해 주시고 그런데 AI 법을 만드는데 지금 역할을 가지고 계셔서 또 그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대 정보기록학과의 영상 아카이브 혹은 AI 영상 아카이브 어벤져스 팀의 그 발표와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저도 이렇게 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KBS 지선호인데요. 간단한 네네, 질문 네네. 하나. 제가 아까 잠깐 그 발표 중에 놓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강 대표님께, 강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그 데이터 라벨링 자동화 구축하시면서 VLM은 어떤 API를 주로 활용하신 걸까요? 어,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라벨링 하는 과정에서 VLM을 지금 이제 따로 활용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애트리에서 이제 사실은 뭐 VLM이라는 이름은 쓰진 않는데 일단 이제 영상, 이제 방송 영상 제 뭐라 그러지, 이해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생성하는 것들 애트리에서 저희가 뭐 1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저희가 이제 한 작년에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고요. 기술 이전 받은 거예요. 그건 KBS랑 뭐 CJ ENM이랑 이런 데 그때 같이 이제 개발했던 내용들을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일단 1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다 보니까 장면들을 먼저 추출한 이후에 VLM을 전체로 쓰지 않고 장면을 추출한 걸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다 다시 이제 보안 뭐 제모나이를 써서 저희 제모나이 구글 제모나이를 또 일부 써서 또 이제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애트리에서 개발했다 네. 함은 주로 거의 국산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 걸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딥하게 잘 아는 타입은 아닙니다만, 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음, 비전 영상 분석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 글로벌 탑티어 음. 그룹들의 어떤 API를 많이 끌어다 쓰는 경우를 봤었어가지고, 혹시 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애트리 모델과 관계된 것들은 제가 한번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제 꼭 10시가 됐네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이렇게 좋은 세미나 열어주시는 노명한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해주신 강진욱 교수님, 대표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변선영 선생님, 그리고 지선호 기자님, 현기택 기자님, 그리고 최효진 박사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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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